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공지를 해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이 매주 목요일날 오늘과 같은 매주 목요일날 오전 11시에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 요 점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 갖고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시는데,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서는 이혼과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재혼과 관련되는 내용에서 다른 부분들은 내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든가 조금 뭔가를 궁금해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생길 때는 언제든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외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외도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여를 막론하고 무조건 외도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내가 예를 들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를 기준으로 볼 때, 또는 내 지금 현재 배우자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외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어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갈 때 제일 우선은 과거에 외도와 연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외도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내가 이혼하고 또는 재혼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답답하다든가 어렵다든가, 또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든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서 신청을 하거나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마찬가지로 좀 세부적으로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일단은 그 점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외도와 연결이 돼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혼 상담 필요 없고 재혼 상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외도 상담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도가 발생이 됐다. 나에게 내가 외도를 했던, 내가 외도에 관련되는 고통을 겪었던, 내가 싱글로 있을 때 외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서 사귀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외도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생 전부가 그때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완전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내용이 먼저 내가 붕괴되어 있는 거를 회복을 해놔야, 그래야 현실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외도와 관련됐다 그러면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무조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라이브로 진행하지만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는 걸 진행을 할 때 과거에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맞아, 20년 전에 내가 외도가 한 번 있었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라는 거를 떠오르게 되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외도 상담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하셔서, 그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라든가 힘들거나 또는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언제든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혼 상담이다 재혼 상담이다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꼭 따라 들어가는 게 외도가 계속 따라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꼭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할 때는 외도에 관련되는 게 채팅창으로 글이 올라와서 상담을 진행한다 할 때는 제가 라이브 외도 상담을 할 때 다시 신청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메일로 재혼 상담, 이혼 상담 이메일로 이렇게 접수가 되게 되면은 제가 반드시 상단에 외도 상담에 준해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도는 한 번 발생되고 내가 한 번 겪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이후부터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되고 즐거움을 갖더라도 누군가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는 몰라요. 그러나 상대방들이 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게 왜 그냥 외도가 갖고 있는 폐해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혼과 재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연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혼을 한다, 재혼을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제일 우선을 생각하는 게 법률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거, 마치 옛날에 싱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개념들, 그리고 재혼을 한다? 그러면 예전에 내가 결혼했듯이 그냥 결혼 생활이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혼 상담과 재혼 상담을 진행을 할 때는 법률적인 상담, 연애 상담, 그리고 결혼 상담에 준해 가지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혼을 했다, 그 다음에 연애를 했다, 또는 뭐 결혼을 했다, 뭐를 했다, 다 좋아요. 이혼이 됐든 재혼이 됐든 이 두 개는 인간관계가 관련되는 변화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애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연애를 했으니 또 결혼도 해볼 수도 있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문제 생기면 이혼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연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재혼할 수도 있고, 또 사별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매우 다양하게 겪게 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변화가 바로 이혼과 재혼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는 심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를 갈 때는 바로 이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큰 게 바로 나의 심리 변화입니다. 즉 이혼하고 난 후에 심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심리로, 재혼하고 난 다음에 심리가 재혼 심리로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내 심리가 변한다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가 변화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간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지금의 내 아이가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할 때 인간관계하고 부모 자식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가 다릅니다. 변화됩니다. 가족 관계도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그것도 매우 크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되는 게 바로 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따지면은 나의 심리 변화,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 그리고 성의 변화, 이 세 개의 관점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고 난 후에도, 재혼하고 난 후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요. 처음에는 이혼하고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에서 어렵다가 변화가 되니까 좀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내가 문제 생기든 내 주변이 문제 생기든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불행하게 또는 최악으로 내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결과가 나에게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서 한 번쯤은 내가 이혼을 했다, 또는 내가 재혼을 했다, 또는 이혼을 생각한다, 재혼을 생각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진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들이 지금 내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실제 이혼 또는 재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들면 그냥 궁금한 점들, 문제가 있었던 거, 혹시 문제 생기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 생겼는데 나한텐 설마 안 생기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나한테 생기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셔야 돼요. 닥치면 당황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나의 사례에 관련된 내 삶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 상담하는 거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는 예방하는데 효과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렇게 되면 상담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을 할 때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하거나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메일로 좀 더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 분은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요 점을 여러분이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일단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구경만 하는 거를 많이 즐기시는데 100번, 1000번, 만번 구경해봐야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한테는 지식으로 가거든요. 심리 형성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거 생각만 하는 거,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아이들도 합니다. 결혼했을 때 뭐 했을 때 별걸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자기 거 아니면 자기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물어보는 거, 그래야 내게 돼요. 또 하나, 내가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조금 이상한데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사연으로 상담 요청을 해야지만 여러분께 됩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악화되는 길입니다. 나중에 이런 게 생기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여러분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하고는 안 맞는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사연이 자기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에 관계없이 내가 계속 영상을 본다든가, 그냥 우리가 지금 영상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영상을 많이 찾아본다든가 또는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담을 진행을 할 때 그냥 구경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이고 가는 거를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필요한 것만 본다는 뜻입니다. 자기 필요한 것만 본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던 안 보내주시던 제가 또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을 하는 만큼 사연을 한번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7년차의 부부입니다. 16살인 아들로 인해 가정이 평온할 날이 없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더니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면서 저를 막대하여 너무 힘든데 남편은 아들에게 폭언을 많이 하여 아들이 가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아들처럼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상담 요청이 왔는데 이거 외에도 사연은 좀 많이 있었지만 요약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재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16살의 아들인 경우에는 내가 재혼을 할 때 남편이 이제 함께 가게 되는, 그래서 남편의 친아들이 되는 거고 나는 그 재혼을 함으로써 이제 새어머니가 돼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 그런 가운데로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혼 7년 차의 부부이다 보니까 16살인 아이들이 9살입니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제 양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들이 많이 나름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하면서 잘 양육을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처럼 생각하면, 왜?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을 충분히 갖고서 재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아들이다 생각을 하고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나름대로 잘 양육을 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주변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전에는 관계 적은 게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나를 이렇게 이뻐해주고 잘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예요. 나를 잘해주니까. 그래서 참 좋은 인간관계로 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정말 내가 내 아들처럼 잘 챙겨주고 잘 대해주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관계 적은 게 있다 보니까 이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새엄마는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새엄마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게 되면 보통 한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 정도 되면은 요즘 조금 빨라지고 있는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생각을 했을 때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계가 좋으면 괜찮았거든요.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는 정말 사이가 매우 좋았는데 이제 생각을 하는 나이, 즉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가 않아. 뭔가 이상해. 관계는 둘째지. 물론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는 단절을 하겠지만 관계가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약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좀 달라 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6살인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을 할 때 이제 한 몇 년 된 건데 중학교에 진학을 하더니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제 형성해 가면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럴 때 아마 분명히 뭔가를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뭔가 할 때 그거는 어떤 거는 회피를 하고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내 나름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새엄마가 설명해 줄 것도 있지만 또 아빠가 설명해 줘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친엄마를 계속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하는 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엄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뭔가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좀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는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게 부분이 아마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전에는 관계 적응기일 때는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자아형성기라 그럽니다. 나의 생각을 이제 만들어가는 시기거든요. 만들어가다 보니까 뭔가가 안 맞아. 아빠와의 관계, 그 다음에 엄마는 왜 아빠랑 재혼을 했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막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의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있는 새엄마가 옛날에는 참 좋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뭔가 지금 나한테 안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처음에는 그냥 툭툭거리듯이만 이야기가 나왔을 거야. 안 맞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툭툭 대하고 있다가 계속 그래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처럼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막 뭘 하는데 그게 다 싫어요. 그냥요. 이게 한번 스트레스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다 싫어지거든요. 자기한테 막 집착하는 것처럼 나한테 왜 이래? 나 좀 가만히 둬라. 막 그러면서 계속 벗어나려고 자꾸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발을 합니다. 즉 나한테 스트레스 그만 줘라. 관심 그만 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 입장이니까 정말 잘 키워온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왔기 때문에 아들 대하듯이 막 갑니다. 할 때는 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엄마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데? 내 친엄마도 날 버렸는데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왜? 스트레스를 그만큼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지금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점점점 더 이게 엄마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대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막 함부로 막대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요. 말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도 얘기를 하겠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뭐 했는데 아니면 또 남편이 또 그걸 직접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놈이 정말 못된 놈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키워왔고 어떻게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폭언도 하게 되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둘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부모가 싫어요 그냥. 그러니 집 자체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럼 집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못 견디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집을 가출하는 청소년들 있죠. 가출 청소년들이 집이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가출을 할까? 집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나가 있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못 견디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아들은 지금 가출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죠. 얘 원래 이런 애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아빠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놈이 진짜 배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화를 막 내고 이렇게 갑니다. 아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전혀 고려를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들도 몰라요. 자기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담을 간다든가 뭐를 이렇게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아들이 뭐 때문에 이러냐 그러면 엄마가 뭐 때문에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자기 얘기는. 엄마 얘기, 아빠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가 나가죠. 그거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완전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고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근본은 엄마와 아빠에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리고 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아마도 무시했거나 또는 뭔가 문제가 유발되도록 답변이 나왔거나 해서 얘가 더 악화되면서 스트레스가 결국은 새어머니도 스트레스고 그리고 아빠도 완전한 스트레스고 이렇게 악화되어 온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지금 생각이 형성돼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유발이 된 거예요. 지금요. 엄마가 잘해주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빠가 포건하고 뭐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 생각에 관련된 게 뭔가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원인을 더 키우는 역할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솔루션을 갖고 잘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빠도 솔루션을 갖고 잘해주고 그런다고 애가 회복이 되느냐? 아니에요. 왜? 근본의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가 그동안 잘 커오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그 다음에 아빠 입장에서도 집 환경도 괜찮고 모든 게 다 괜찮은데 왜?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지금 답답해지게 되는 거고 아이는 계속 그 생각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점점점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러서 이게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렇게 진행할 때 지금의 예를 들어 아이가 지금 보면은 집을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계속 가출을 반복을 하고 있다. 그런 가출을 못하게 한다. 그게 방법 아니잖아요. 또 아이에게 뭘 알아야 내가 아이에게 잘해주던 뭔가를 내가 해주던 따끔하게 혼을 내던 뭐를 할 텐데 뭔지를 모르니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 라이브 상담을 예를 들어서 딱 끝나게 되면은 이메일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아마도 거기에 아이가 요 시기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해달라고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브레이크, 즉 내가 생각이 형성되지 못한 채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지를 빨리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아이가 생각했을 때 새엄마의 문제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지 아빠의 문제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은 친엄마에 관련되는 문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세부적인 상담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아이에게 무엇을 하더라도 아이는 무조건 힘들어집니다. 아들에게 무엇을 하더라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근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전에 그 다정다감했던 모자관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하는 내 친엄마도 아니면서 막 하고 이렇게 해서 함부로 막대하고 이러는 거 이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빨리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예전에 정말 친엄마처럼 엄마로 정말 잘 따르고 함께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뭔가가 자기도 모르는 뭔가가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다만 표면상으로 나타난 거는 아들이 가출을 반복을 하고 있는 문제아가 됐다는 거. 표면상으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마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 함부로 대한다는 거.
그리고 아빠가 폭언을 하면서 아빠의 반발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건 다 표면적인 문제거든요. 이거 해결 백날 해봐야 답 안 나와요. 지금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 아이가 받은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가게 되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마시고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자세하게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를 지금 하지 마세요. 문제 있는 거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오히려 근본 문제가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근본 원인부터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요즘만 꼭 감안을 하시면 좋고 참고적으로 자녀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생긴 문제 관련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듭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지금 방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애가 가출을 하고 있다. 가출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어요. 또 애가 엄마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있다.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또 아빠가 예를 들어 폭언하거나 아빠가 아빠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럼 아빠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해야 되는 아빠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또 친구의 관계에서 문제 생겼다. 학교에서 막 폭력을 한다. 그럼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근본 원인이 존재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여요. 가출하는 청소년들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엄마와의 관계상에서는 요렇게 솔루션 엄마도 요렇게 하고 아들도 요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보면은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는 근본이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더 다른 문제 풍선 효과와 같이 한쪽을 해결했더니 한쪽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출을 안 하게 만들었어. 문제 해결이 됐어. 이제 가출 안 하고 집에 잘 있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건 사고가 그래서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히 아이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 문제의 관점만 보지 말고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아주 작은 원인이 있거든요.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그 무의식에서 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지 인간의 마음에 작용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체 없이 그럴 때는 상세한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제가 찾아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가출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다 뭐 했다 그거 문제만 해결한 그 문제만 해결한 거지 근본을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근본이 해결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근데 더 악화돼요. 이 점을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을 하면서도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워. 안 생겼으면 잘 모르죠. 그러나 내가 생겼어. 내 아이에게 문제 생겼던, 나에게 문제 생겼던, 또는 내 재혼했더니 내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겼던, 아니면은 내 주변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내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거 근본 원인에 의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했어? 그럼 다른 또 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근본 원인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전혀 의외의 곳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마음, 즉 무의식에서 어떤 작용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본 원인에 의해서 현실로 문제가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 100번, 1000번, 10,000번 해봐야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에요. 이 점이 매우 안타까워서 제가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혼과 재혼은 엄청나게 강력한 변화를 겪습니다. 내가 변화 겪는 것도 당연하지만 내 아이들도 변화를 겪게 되고 너 주변의 인간관계도 싹 다 변화가 됩니다. 싹 변화돼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통째로. 그래서 항상 이혼은 그 다음에 재혼은 이렇게 갈 때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모든 게 내한테 다 변화가 됐는데 내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확 이혼해버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확 재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모르면 결국은 불행하거나 최악으로 지금보다 더 안 좋아져요. 지금보다. 알면 단순한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요. 왜? 아직 문제 안 생겼거나 또는 문제 생겼더라도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는 따로 있는 걸로 알아요. 가서 하세요. 문제 해결은 거기선 잘해요. 그러나 근본은 못 찾아요. 근본을 찾으려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 관련돼서는 생존기냐, 자아형성기냐, 또는 관계 적응기냐, 이것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 관련돼서 자아형성된 걸 가지고서 사회를 가면서 거기서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냐, 이거는 마음에 관련되는 걸 살펴보지 않으면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모르면은 근본 원인 못 찾습니다. 심리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문제만을 찾고 있어요. 그거 100번, 1000번, 10,000번 찾아봐야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에요. 이게 매우 어려운 거거든. 단순한 거는 굉장히 근본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 그때그때 해결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해결하는 거를 치료라고 하고 그때그때 해결하는 거를 전문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문제는 근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악화됩니다. 점점 악화됩니다. 점점 악화되면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돌이켜지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진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하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악화시키지만 말아달라고 제가 계속. 그래서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은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뭔가를 하려고 드는, 일단은 멈추시고 한 번만 점검을 좀 해봐 달라, 물어만 봐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체 없이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혼 재혼 상담이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혼을 할 때 또는 재혼을 할 때 이혼을 어떤 의미로 두었는지, 또는 재혼을 어떤 의미를 두고 진행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혼을 했다. 내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할 때 내가 결혼 생활에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이러는 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혼하는,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 그래서 결혼 생활을 끝내야 내가 편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서 이혼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는 개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우 창피하다는 개념, 그리고 기억에 하고 싶지 않다는 개념, 즉 엄청나게 깊은 상처가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혼을 할 때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그거를 종료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즉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의미를 두고, 그리고 이혼을 하신 분들 같으면 깊은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을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의 의미로서, 그래서 희망적인 나의
행복에 관련되는 그런 의미로서 이혼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답답, 고통이라든가 깊은 상처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는 과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끝을 내고 새로운 행복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즉 희망을 갖고 이혼하신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신이 무엇을 갖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는 내가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심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건강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타인에게 그만큼 어려움을 내가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돼.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른 채 내가 새로운 인생에 의미를 두고 희망에 의미를 두고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거를 이제 감안하시면 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이혼하자 그러니까 아 그래? 알았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혼. 그런데 이혼은 됐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의미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지금 편안하게 살면 돼요. 편안하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 인생이 없어요. 아예 내 인생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 밥 세끼 먹고 그리고 남이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고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뭔가를 주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 자체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혼을 했을 때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운 거를 내가 벗어나기 위한 의미를 둔 이혼은 나에게 깊은 상처가 가는 거고 그 특별한 그건 없었지만 내가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한 번도 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없어. 뭐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러면서 타인이 그래서 누가 배우자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혼 얘기하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혼하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의미 자체를 두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인생 사는 자체가 의미를 전혀 두고 있질 않다 보니까 인생 그 자체가 편안함을 추구를 하게 되면 평온한 거. 편안함도 아니에요. 편안함도 감정이거든요. 그냥 평온함을 큰 문제 생기지 않고 그냥 그래서 말 그대로 동물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나름대로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나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그러면은 이 이혼을 할 때 어떤 의미를 두고서 내가 이혼을 했어야 되느냐? 바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행복한 인생, 나의 행복한 인생으로 의미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인생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느냐? 그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두질 않고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제 재혼을 합니다. 그러면 재혼을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외롭다, 허전하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이혼하고 살아보니까 이런 것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든 전환, 즉,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다 의미를 두고 재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이제 의존하는 거거든. 즉, 자기 보상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심리에 깊은 상처가 작용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재혼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심리, 즉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이혼을 하고 결혼 생활했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혼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아둥아둥 하면서 가는 것보다 그래 인생 또 다시 한번 내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은 한번 있었지만
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새로운 나름대로의 또 행복한 나름대로의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나름대로 거기다 의미를 부여를 해서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희망에 관련되는 거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상대방이 있어요. 그 상대방이 무조건 파괴됩니다. 상대방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나는 그 희망으로 결혼해서 나름대로 재혼을 했는데 상대가 힘들어집니다. 이 점을 꼭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생각 없이 재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끌려가듯이 그냥 마지못해서 그러면서 생각 없이 재혼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생각 없이 재혼해서 하자는 대로 하고 뭐하고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무엇을 가냐면은 행복은 아예 없지만 그렇다고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상대에게 이용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상대에게. 이게 정해진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할 때, 재혼을 할 때 어떤 의미를 두고 이혼을 했느냐, 어떤 의미를 두고 재혼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수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도 했지만 내 자신이 매우 심각해지느냐, 아니면은 상대를 매우 힘들게 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용당할 것이냐, 내 인생을 인생이 아닌 걸로 살아갈 것이냐, 이 결과가 정해져요. 왜 그러냐면 그 내가 이혼할 때, 재혼할 때 내가 목표로 둔 게 바로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이혼과 재혼을 할 때는 어디에다 의미를 둬야 되느냐, 바로 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하고 난 다음에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를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려고, 그리고 또는 어려움에서 피하려고, 외롭고 답답한 것에서 피하려고, 그리고 또 내가 미래에 희망을 갖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셋 중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아니면 상대가 또는 내가 이용을 당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 그거는 정해진 생으로 결국은 불행한 인생 아니면 최악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혼을 한다, 재혼을 한다, 이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 의미를 빨리 바꿔야 돼요. 의미를, 목표를. 어디다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혼 심리가, 재혼 심리가 형성되면서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지금 혼자 40분을 넘게 지금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힘듭니다. 혼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연예인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고 상담을 하려는데 너무 힘듭니다. 맞춰버릴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좀 힘드네요. 땀도 좀 나고.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 간단하게라도 질문하면은 답변하고 뭐 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또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혼 재혼 상담은 그래도 매주 한 번씩은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혼 재혼 상담 한 번만 있습니다. 요즘 이제 착오 없으시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를 상담을 하든 두 개를 상담하든 저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30분은 참 재밌게 하는데, 이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한 30분 넘어가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응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질문하고 상담하고 하는 내용들이 채팅창으로 올라오면 참 좋을 텐데, 뭐 그게 없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이 없는 관계로 요 정도 해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